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닷새 만에 그만둔 안철수 의원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혁신안도 못 받았던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둘 다 잘못인 겁니까? 아니면 저걸 보는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 전문가들께 의견 구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지 닷새 만에 혁신위원장직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당대표에 도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타진을 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뭔가 혁신안을 몇 개 던졌는데 충돌이 있었다. 그렇다면 혁신위를 할 필요가 없다. 라며 닷새 만에 혁신위원장을 집어 던진 겁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 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지에 대해서 취재가 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해드리겠고요. 자,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를 보고 있는 지도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송원석 원내대표입니다. 안철수 위원장께서 갑자기 혁신위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당혹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미리 귀뜸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혁신위 의결 안건을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대선 백서를 통해서 지난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 부분에서 책임질 부분, 또 책임 안 져도 되는 부분, 또 누가 책임져야 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사이에 미리 좀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귀뜸도 없이 냅다 기자회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 뭔가 안철수 의원이 단단히 원내 지도부와 충돌이 있었던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당에 계신 어느 계파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무계파, 무당파, 당은 소속돼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누가 더 잘못한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원파입니다. 네. 좀 식상합니다. 아니, 그런 표현도 좀 이제. 아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지금 돌직구쇼 첫 아이템부터 이렇게 지금 그 대선에도 패배하고 지리멸렬하고 있는 그나마 지금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의 네. 이런 갈등 상황 그걸로 국민들에게 얘기하게 돼서 그 자체로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송구하고 안타깝다. 네. 뭐 김정은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지만 아니 혁신에 대해서 그래도 막 불씨 다 꺼준 줄 네. 알았는데 그 불씨 지펴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건전 보수 정당이 살아날지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시작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혁신위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는데 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혁신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 한 명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다 지도부와 안철수 혁신위원장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안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혁신위원회가 이번에 뭐 2달짜리가 될지 그 이후에 전당대회 끝나고 내서 갈지 안 갈지는 예. 모릅니다만 구성도 하기 전부터 구성안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당 지도부가 당 지도부하고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하고 둘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있고 혁신할 수 없는 사람 따로 있고가 아니라 누구든 지금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네. 그런데 누가 추천하는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런 거를 거부한 지도부도 문제고요. 지도부가 일단 거부한 지도부가 문제다. 네, 지도부도 문제고요. 그렇다고
아예 다 거부된 것도 아니고 네. 일부가 받아들여졌다면 집어던진 안철수 의원도 문제다. 그럼요.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면 시작은 해서라도 맛보기라도 보여주면서 네네. 내가 원하는 대로 100%는 안 됐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 절반 정도 가지고 해도 이 정도 맛보기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 다 데리고 오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이 지금 계속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회가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다. 네네. 협치나 합의를 하고 그게 진정한 정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당내에서 협치 합의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 안에서라도 그렇게 맨날 문제 있으면 국민을 향해서 성명하고 나 이렇다라고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이게 정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발표는 정말 며칠이 미뤄지는 한이 있더라도 만나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합의안을 도출해 보세요. 우리 당 안에서라도 협의안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민주당 보고도 얘기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하자고.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저희 당 내부 갈등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안철수 의원과도 가깝고 송원석 원내대표와도 가까운데 우리 김희정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 김희정 의원에게도 김 의원님에게도 귀뜸 없었습니까? 전혀 논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분 만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발도 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합치가 안 된 게 안타깝다는 거고 두 번째는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혼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을 한 다음에 위원회에 합의된 의결로 발표하는 거하고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이거 안 들어주면은 나 위원회 못할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원들도 동의를 해야 되고 당원들도 동의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뜸들이기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둘 다 잘못이다. 안철수 의원은 환자가 상태가 심각한데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국민의힘 지도부 쪽에서는 그렇다고 의사가 수술할 칼을 집어던지고 수술을 포기하면 되냐라고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럼 오늘 조간신문들이 취재한 도대체 왜 의사가 수술 집도를 포기했을까? 왜 환자가 수술을 거부했을까와 관련된 원인 함께 보시죠. 쌍권 탈당 불발이 결정적이다. 설 1. 쌍권설. 자, 안철수 의원. 대선 패배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탈당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안팎에서는 그게 쌍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지도부가 대선 백서 통해서 일단 사실관계 정리 후 비대위에서 조치하는 게 어떻겠냐. 이걸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의 거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설, 쌍권 탈당설. 이런 뉴스가 보도되자 쌍권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입장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개혁인 양 포장해서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었다. 안철수 의원을 비판하고 있죠. 반대하면 숙으로 몰아. 이런 비열한 행태 사라져야 한다. 권성동 의원도 오늘 아침 조금 전 글을 올렸습니다. 쌍권 표현, 인적 청상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을 것. 결국 당대표 하려고 자기 정치하는 거다 라고 비판합니다. 혁신위원장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건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다. 안철수 의원을 비판합니다. 쌍권 탈당설. 이게 갈등의 주요한 설이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쌍권은요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이제 안철수 의원이 너무 엉덩이가 가벼워요. 엉덩이가 가볍다. 발걸음이 너무 가벼워요. 엉덩이가 가볍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워낙 이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식물 정당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건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본인이 뇌사 상태에 있는 코마 상태에 있는 국민의힘을 수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칼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네. 지금 수술할 때 우리가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입원시키고 뭐 전날
뭐 공복 상태 유지하고 MRI 찍고 그렇죠. MRI 찍고 마취하고 그래야 CT도 하는데 찍고 지금 마취지 않은 상태에서 칼틀이 돼가지고 뭐 어딜 도려내겠다는 거거든요. 아 이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뭐 쌍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있는데 지금 5일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사실 철수를 잘한다는 그런 프레임에 딱 갇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발걸음을 좀 무겁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철수를 잘해. 네. 근데 아니 지금 이제 5일 돼가지고 본인이 정말 사지를 간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혁신위원 간철시켜야죠. 이게 오히려 처음에 혁신위원장 받을 때 조건을 내세웠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혁신위원 누구 이렇게 해야 한다. 네. 그리고 쌍권의 뭐 탈당 자체가 본인이 혁신위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미리 얘기해야죠. 네. 쌍권을 출당시키는 것이 혁신의 목표니까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혁신위원장 않겠다.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뭐 쌍권의 탈당이 정말 국민의힘의 혁신의 어떤 핵심이냐 뭐 이런 것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말도 어느 정도 맞긴 하죠. 예.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것을 내세워서 조건을 내세우면 그건 딴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딴 생각. 그렇죠. 전당대회 출마요? 근데 전당대회 출마도 혁신위원장 그만두면서 나는 앞으로 개혁과 혁신을 위해서 정말 백의종을 하겠다 하면 진정성이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예. 근데 혁신위원장 그만두면서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자리 욕심으로 비춰진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혁신위원장 맡을 때 하고 지금 전당대회 출마하겠다고 한 5일 사이에 예.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이게 뭐 여론이 지금 팽배하거든요. 아, 전당대회 어떤 기류, 지형, 분위기가 변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내 혁신위원장보다는 한동훈이 출마 안 해? 내가 출마했고 당권 쥐야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갑자기 전당대회 출마, 혁신위원장 그만두겠다. 그게 아닌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거든요. 수상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전당대회 출마하면 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가능성 없는 거에 도전하는 것은 도전하는 건 아름답죠. 도전은 아름답지만. 그렇지만 그 도전에 대한 진정성이 당원이 됐건 국민에게 받아들여져야지 도전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네. 뭐 이게 사적인 욕심에 의해서 전당대회 출마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게 당원이 됐건 국민이 됐건 얼마나 지지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거의 물음표를 제가 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집어던진 이유, 지도부와의 어떤 갈등과 관련된 첫 번째 설, 쌍권 탈당설, 두 번째 설은 혁신위원 인선 마찰설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영, 박은식 두 사람을 합류시키고 싶었는데 비대위가 발표하고 있는 혁신위원회 명단과 다르다. 최용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5명을 발표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다 안 들어갔다. 라는 걸로 혁신위원장을 집어던졌다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이 혁신위원으로 언급되는 분들이 굉장히 뭐 핵심적인 인사들은 아니라 기존의 어떤 당내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혁신위를 다 걷어찰 정도의 과연 이유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도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지금 소위 쌍권 뭐 출당 내지 탈당시켜라라는 그런 본인의 혁신안을 현재 송원석 지도부 비대위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너무 순진하거나 너무 일머리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머리가 없거나 순진하거나. 네, 그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 지금 비대위 구성을 한번 보세요. 친윤 일진이 가고 친윤 이진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대위 면면을 보세요.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친윤 의원 아닙니까? 그래도 네. 확실하게 찐윤이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계속 친윤들과 궤를 같이 해왔었고 지역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이나 정책위 의장 인선을 보더라도 거의 지난번에 뭐 체포 저지하고 했던 의원들 중심으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 쌍권 탈당시켜라?
그리고 혁신위원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인물 뭐 2명. 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혁신위원장 사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 정도 결기를 가지려면 혁신위원장 제안받고 사흘을 고민했다 그러거든요. 사흘 고민 끝에 혁신위원장을 받고 닷새 만에 사퇴를 해요. 고민 시간과 재임 시간이 같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선 의원이나 벌써 선수를 쌓아서 됐는데 네. 여전히 정치적인 어떤 행보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애초에 혁신위원장을 수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혁신위원장 받겠다. 네. 두 번째는 혁신위에서 나오는 모든 혁신안에 대해서는 현재 비대위나 혹은 다음번에 전대를 통해서 구성되는 지도부에서 불가역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이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난 혁신위원장 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달고 하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혁신위원회 왜 내가 얘기한 사람 안 넣어줘? 쌍권은 왜 탈당을 안 시켜? 이런 걸로 비대위원장 아니 혁신위원장 사퇴를 하고 혁신위원장 받으면서 난 전대 출마는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나 이거 못 하겠고 전대 출마해서 내가 칼 들고 혁신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를 이걸 누가 아 그래 그럴만해라고 믿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수 쌓아가는 동안에 정치적으로도 훨씬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 보였어야 됐다고 생각하고요. 첫째. 네. 두 번째는 어제 동아일보 칼럼에도 나왔고 그동안 김상원 의원이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얘기한 바 있었죠. 언더 찐윤. 언더 찐윤 20-30명이 사실은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고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 나왔을 때도 표 확실하게 이재명 후보보다 더 나왔고 그러니까 지역구는 탄탄하고 우린 뒤에 숨어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라고 마음먹은 그리고 실세인 20-30명이 다 흔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어떤 새 신안도 제대로 통과될 수 없는 그런 마당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혁신위원장을 받은 것인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냥 아예 그렇다 치고 그런 사람이 이제 몰랐냐 이렇게 묻고 싶고 그런데 안철수 혁신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이거를 왜 수용했고 닷새 만에 왜 철수했느냐. 결과적으로 들러리 서느니 내가 아예 그냥 당대표를 나가고 말지 이용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던졌으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한두 달 연장시키지 국민의힘은 갈수록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가 다시 생기게 된 셈이 됐고요. 안철수 의원은 안타깝네요. 지금까지 이미지 좋았는데 당이 대선에서 지는 순간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고 대선 과정에서도 이준석 의원과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모습 당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던 중이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이 한 수가 과연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야 이게 좋은 한 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의원 이야기, 본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비대위 자체에서 이런 인적 쇄신 자체에 대해서는 아예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진도를 더 나갈 수 없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전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더라도 그것이 비대위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로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체적으로 역동적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 지금까지 주가 좋았거든요. 전당대회 아니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었지만 패배해서 가장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제일 먼저 대선 선거 운동했고 열심히 했고 의리시켰고 분열하는 거 뭐 감싸려고 했고 혁신위원장도 맡았고 지금 이 한수 혁신위원장 사태와 바로 전당대회 도전. 지금 이 세 분은 굉장히 좀 비판하셨어요. 이게 좋은 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까요? 조기현 변호사님. 저는 최악인 것 같습니다. 최악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서 이 처음 새정치를 표방하면서 나왔을 때만큼 안철수의 재발견. 프레시하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처음에 가졌던 기대 그게 좀 틀리지 않았나 보다. 이제 보수 정당에 있지만 그런 가치를 실현할 만한 정도로 이제 성장해
했나 보다 이런 생각 저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세 분이 또 다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시작할 때부터 혁신위를 잘할 생각으로 시작한 건가? 이게 그냥 이 당권 도전의 빌드업처럼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빌드업. 이 이유로 그러니까 사태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 명분, 쌍권의 그 인적 청산이라든가 비대위원 선임 문제라든가 이게 혁신위원장 사태의 명분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이런 정도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그리고 인적 청산 아직 혁신위 활동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카드로 던진다거나 이게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면서도 던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알면서도 그랬다. 예, 사퇴하고 당권 도전을 어느 시점부터는 일정의 예정하고 한 행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이 혁신안이 좌초되면서 뭔가 이 뜻을 못 피면서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이런 과정이 예.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한 이 또한도 하나의 빌드업인데 이게 너무 티가 난다. 그렇죠. 혁신이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 위원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비대위 구성상 안철수 의원이 요구하는 비대 혁신위원을 그대로 다 수용할 거라는 것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예정하면서 적정히 조율해서 실제 자기가 키를 잡았으니 실제 메스를 들고 혁신이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네네. 내고 그걸 가지고 이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잘한다고 봤는데 이게 전부 헝클어지고 그러니까 또다시 그냥 그 안철수구나. 처음 시작할 때 그 이미지 말고 정치력도 아니면 이 정치적 내공도 그 오랜 정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역시 성장하지 못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당권 도전은 물론이고 향후 이 정치 과정이 오늘 이번 결정이 상당히 더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에 오늘 출연진들은 이 낮은 점수를 주셨군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한데 사실 당내에서 미묘한 얘기긴 합니다만 김희정 의원님, 뭐 우리 김희정 의원님 같이 개파 색이 없잖아요 안철수 의원은. 그래서 이른바 주류 세력과 친한동, 그러니까 친윤, 친한 모두 다 사실은 이 안철수 리더십에 대해서 모두가 그래도 다 절충할 수 있는 뭐랄까 DMZ 같은 당내에 몇 안 되는 포스트였는데 네. 이게 이렇게 논란에 휩싸여서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니 그렇죠. 뭐 우량주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우량주에 대한 기대.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폭락하면 안 되죠. 근데 수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요. 뭐냐면 본인이 내가 해가지고 수술 한 건 잘해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수술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든 이렇게 수술하면 수술이 잘 될 수 있어라고 안정적인 수술 매뉴얼을 탁 해주는 게 안철수표 수술 매뉴얼 이걸 만드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내 수술 이거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니까 그냥 뭐 매뉴얼이고 뭐고 때리치워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안철수표의 특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뭐냐면 그냥 사람 한 명 나가라 말라 책임지라 마라 이거는 일반 국민들도 그리고 그냥 술 한잔 마시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내 개파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에 그 의원을 평가하거나 할 수 있는 의정활동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 당에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천 앞두고 누구한테 잘 보여서 공천받고 출마를 하는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근 김문수 전 장관이 헌혈하는 거 점수로 해서 공천 주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항목뿐만 아니라 평소에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평상시 내내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다음에 대국민 기여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혁신안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누가 당대표가 되든 그 사람한테 잠시 잘 보인다고 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건데 혁신은 근처도 못 갔다. 안타깝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조금 전 새 혁신위원장 모셔서 혁신이 출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원내대책회의에서 혼란을 들어 죄송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사고로 상황이 수습이 되지 않는 게 문제죠. 안철수도 혁신을 못했는데 어떤 새 혁신위원장이 와서 혁신할 수 있겠냐라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졌다는 걸 어떻게 지도부가 해결할지도 매우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됐습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의 사퇴가 여러 가지 당에 굉장히 난도가 높은, 해결하기 어려운, 수학 익힘책 같은 심한 문제들을 더 안겨준 셈이 된 겁니다. 자, 그러자 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전당대회 출마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직접 칼 들겠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어요. 박민영 대변인, 굉장히 젊은 대변인이죠. MZ들도 5일 만에는 안 때려치운다. 퇴직급여 받으려고 한 적어도 몇 개월은 일한다는 거죠. 김대식 의원, 5일 만에 사퇴 선언과 당대표 출마 벼락치기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안철수 의원 입장이 한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혁신위원장 내정 땐 전당대회 생각을 안 했다. 그러니까 5일 전 얘기죠. 근데 그 5일 안에 전당대회 생각이 들었다라는 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 야, 이게 오늘 아침에 적절한 메시지인지도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결국 혁신이 안 될 것이 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기엔 혁신의 근처도 못 갔다. 김정 의원, 김유정 의원 두 분의 혹독한 비판이 있었고요. 혁신위원장 수락된 전당대회 생각 없었다. 그 말은 결국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5일간의 뭔가 기류, 아니 한동안 안 나올 것 같은데? 김문수도 뭐 당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틈에? 라는 어떤 뭐랄까 설마. 근데 이제 그런 의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원래 혁신위원장 맡을 때부터 전당대회 출마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혁신위원장 하다가 때려치우고 전당대회에 나가려고 한 거 아니냐. 아까 조기현 변호사님이 어떤 분석했듯 그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 빌드업설은 아닐 거다. 그렇죠. 일단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는 본인의 의지가 있었고 또 이전에 이제 전당대회 때 보면 경선 때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를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특히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의지가 쌍권이 당을 안 나간다고 5일 만에 꺾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쌍권을 어떻게 보면 출당한다는 것은 당내에서 명분이고. 그렇죠. 친윤 세력을 없애는 건데 그거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개혁과 혁신의 대상은 친윤이거든요. 그러면 친윤인데 지금 아직 뭐 총선이 멀리 남아 있지만 적어도 뭐 출당시키면 지금 스스로 나는 다음 총선 불출마한다. 지금 계엄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나는 불출마했던 사람 한 명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면 근데 쌍권이나 왜 한 명도 안 나가요? 쌍권이요? 쌍권이든 누구든 왜 한 명도 안 나가요? 계속 지는데? 자기들이 한 명은 나가야죠. 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당을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쌍권은 계속 SNS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잘못한 게 없다는 거고 백서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로 단일화 하는 것도 김문수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겠어요? 나가면 다음 총선서 절대 출마 못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나가고 혁신을 맡을 사람도 딴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맡고 그 다음에 쌍권에게 출당을 권유한다랄지 탈당을 권유하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혁신위원회 꾸리는 상태인데 쌍권 쫓아내자 이렇게 되면 둘이 나가겠어요? 아니면 그걸 바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아무리 개혁과 혁신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5일 동안 아까 변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5일 동안 변화가 있어서 전당대회를 나가야 하는데 출마의 명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쌍권이 국민의힘에서 나가야 한다. 근데 이건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불가능한 조건을 딱 내세우면서 명분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안철수 의원이 선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여준 행보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을
바로 세우려는 선의가 안철수 의원에게 많이 발견이 됐었으니까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는 전당대회 생각이 없었다. 불출마 선언까지 했지만 5일 만에 내가 전당대회를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어떤 선의가 있을까요? 근데 정말 저렇게 가벼운 처신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동조 중진 의원의 대선 후보까지 했던 안철수 의원이 상황 판단이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제 나오는 거 보니까 뭐 8월 19일 날 청주에서 정도 전당대회를 한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불과 혁신위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0여일인데 그것도 전대가 본격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미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전당대회 후보가 누구냐, 누가 가능성이 높냐 이런 거에 다 묻히기 때문에 이미 혁신위는 사실 출범 자체만 의의가 있지 그 이후로는 그냥 맥없이 갈 거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총선 전에 2023년 말인가요? 그때 출범했던 혁신위가 인요한 위원장이었는데 그분도 의사시잖아요. 뭐 그분은 뭐 메스 안 들겠다고 했나요? 그런데 다 실패했으니까 혁신위 자체는 출범하면 대체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시작을 해서 아 이번에는 뭔가 결기를 제대로 보일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상황 판단도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지금 와서는 뭐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어라는 얘기는 사선 중진으로서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속으로 진정성을 갖고 진짜 이번에는 잘해보려고 했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실패라고밖에 안 보여지죠. 왜냐? 지금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선의를 그대로 다 수용할 만한 상황이면 혁신위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미 당은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대로 고쳐 쓸 수 없는 당이 돼버렸는데 그게 지금 안철수 의원의 선의만으로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혁신위원장을 받아들인 거고 며칠 만에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들러리만 서겠구나라는 생각에 부딪히게 된 거죠. 이재용 의원 전 의원 얘기대로 지금 국민의힘 우리 당은 혁신 호소인일 뿐이다라는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어려운 안 되는 길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차라리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쯤 되면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던 소위 언더 찐윤들도 별로 도와줄 생각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네. 이래저래 안타깝군요. 야당이 건전해야, 야당이 힘이 있어야 거열을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 혁신위원장을 찾겠다고 했으니 하루빨리 좋은 분을 모셔오길 바랍니다.